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관광과 선서인 정순희. 네,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순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현태복 설악동 진흥 담당입니다. 이태열 설악동 사업 담당입니다. 김순복 관광홍보축제 담당입니다. 이대수 관광시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정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윤상현 관광개발팀 주무관입니다. 이승현 설악동 진흥팀 6급 주무관입니다. 박용문 설악동 사업팀 주무관입니다. 김금성 관광홍보축제팀 6급 주무관입니다. 함진식 관광시설팀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네.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미리 다 검토하셨고 네.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네. 소관 사무부터 보고해 주시되 네. 사업 개요와 현황 등만 보고하시고 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네, 그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고 드릴 순서는 관광과 소관 23건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첫 번째, 바다 향기로 외용치 구간 조성 추진 상황 및 향후 관리 계획입니다. 문체부 주관 2016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바다의 향기로 조성 사업은 속초 해수욕장 및 외용치 해안 일부 1.7km 중 외용치 해수욕장에서 외용치 항까지 890m는 롯데에서 13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후에 기부 체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월부터 개방을 하고 현재는 시가 운영을 하고 있던 중 지난 8월 30일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너울성 파도에 의해 50m 상당의 데크 기초가 유실되어 현재 일부 구간을 폐쇄하고
롯데 측에 자체계획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 등 추가 진단 등을 거쳐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진 후에 기부 체납 절차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바다 향기로의 방문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향기로 구간은 물론 인근 해변과 화장실 청소를 위한 기간제 인력 4명을 채용하여 청결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구간을 해파랑길 45코스에 편입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단절된 구간에 데크와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안전관리 실적과 2018년 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각각 45일간 해수욕장을 운영하였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 내 2016년도에는 34명 1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8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인건비는 2억 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24시간 운영 체제를 운영하였고 2017년도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폐장 후 7일간 6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으며 119 구급차 및 응급진료 체계와 여름 파출소를 운영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8년도는 7월 6일부터 8월 19일간 45일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한 결과 9년째 인명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해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 계획은 전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였으며 8월 31일까지 안전요원 6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무죄의 해수욕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초 수상레저와 속초 해수욕장의 11대, 외용치와 등대 해수욕장의 각 1대 등 총 13대의 수상보트를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파라솔 등 시설물 임대와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결과 폭염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자는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실제적인 주차장 이용자와 임대 수입은 전년도보다 6%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속초시 관내 해변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와 17년도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관내에는 속초해수욕장과 마을관리 해수욕장인 등대와 외용치 해수욕장 등 3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속초 해수욕장은 피서객 351만 5천 명에 차량이 7만 6천 대였습니다. 전년 대비 피서객이 99.3%로 소폭 감소하였고 차량은 대폭 감소를 했었습니다. 등대 해수욕장 또한 피서객 16,000명에 차량 4,300여 대가 방문을 하였고 외웅치 해수욕장은 7월 22일부터 31일간만 운영함으로써 피서객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속초와 등대 해수욕장 2개소만 운영하고 외용치 해수욕장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 또한 45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속초 해수욕장의 피서객이 290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계속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물론 등대 해수욕장의 이용객도 줄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는 13일간의 장마로 수영 금지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수욕장의 이용객 수 산정 방법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은 이용자 수보다는 유료 주차 대수를 참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수욕장 연안 침식 및 복구 내역 백사장 지형 변화 모니터링 실시 결과입니다.
먼저 해수욕장 연안 침실 및 복구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백사장 유실 등 4건에 3,331만 원을, 2017년도에는 백사장과 산책로 유실 등의 1,788만 원, 2018년도에는 파재벽이 유실되어 3,8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백사장 지형 변화 모니터링 실시 결과, 연안 정비 사업 결과에 따라서 매년 북측 방파제 주변에 백사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관측 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기간 전에는 모니터링을 미실 수 있지만 기간 중 저희가 관측한 결과 북문 해수욕장은 20m 이상이 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케이블카 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 해변에서부터 대포항까지 총 연장 1.9km 구간에 10인승 곤도라 80대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수욕장 관광지 1385m가 편입되고 높이 10에서 53m의 주탑 구개소와 구 행정봉사실을 승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40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 자체는 물론 강원도를 방문하고 질의를 하는 등 보완 절차를 수차례 걸친 후에 강원도에 2016년 6월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원도의 보완 요구에 따라서 사업자인 주 GNC에게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선화지 내 사유지 사용 방안과 행정봉사실 등 행정재산의 확보 계획 등 보완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 2016년 10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변경 신청서 반려에 따라서 사업자 측에서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지만 2018년 2월 2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므로 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군부대 지원 및 군 경계 철책 철거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시 군 경계 철책 철거 대상 지역은 외홍치와 장사 해변으로 외홍치 해변 철책 130m는 완료하였으며 장사항 사진 소초로부터 고성군 경계까지 300m 구간에 대한 철책 철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6억 4,700만 원으로 내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초 방호 울타리 공사는 준공을 하고 내년 4월에 납품될 광급 자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재가 납품되면 바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광축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속초 해맞이 축제, 장상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 설악동 단풍축제 등 3개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해맞이 축제 등 기존 축제 외에 여름 축제인 썸머 페스티벌과 한류 페스티벌인 속초 등 7개의 축제를 개최하면서 6억 6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는 사계절을 축제로 만들고자 하여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4월에는 속초 봄 도시락을 개최하고 여름에는 썸머 브레이크와 수제 맥주 축제 등을 개최하여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10월 6일부터 3일간 청초 해변에서 야간 축제인 청초의 비서의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회 설악동 단풍축제 또한 10월 19일부터 개최할 계획으로 설악동 축제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관광객의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한 계절별, 거점별 소규모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지역 특화형 관광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활동가는 물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시티투어 사업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뉴통일 관광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현재까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운영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므로 사업체들이 참여 의지가 없어서 사회에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에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올해는 사업자 선정도 늦어지고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 또 지금까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부족하여 금년 사업은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동거리가 짧은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과 택시 이용객이 많아 시티투어 버스 탑승객 수요가 적습니다. 향후 설악권 4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설악권 광역 시티투어 버스 도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 현재 도내에는 7개 시군이 시티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선군을 제외하고는 이용객들이 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설악권 4개 시군 관광 활성화 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등 설악권 4개의 시군이 협력하여 설악권 관광 상품 공동 개발 및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해마다 도비 2천만 원과 시군비 각 1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추진 방식은 4개 시군이 순번대로 사업을 주관하게 되며 대상 사업 선정은 토의를 거쳐 공통의 관심사를 도출한 후에 추진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코레일 연계 설악권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상품 기획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한국국제관광전에서 설악권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4개 시군 스탬프 투어 사업과 공동 기념품도 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4개 시군 스탬프 투어 사업을 연장 계약하고 관광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인제군 주관으로 관광 박람회 참가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설악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홍보 마케팅 추진 상황 및 성과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 방향은 속초시의 단독보다는 강원도와 시군이 연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참여하며 국제관광전 참가, 공동 홍보관 등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행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이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중 관광객이 감소함으로써 최근 1, 2년간 여행업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겨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2016년부터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관광 로드쇼의 현지 마케팅에 참여하는 등 그동안 속초시에는 강원도와 함께 다양한 국제 박람회 참가, 최신판 외국어 홍보물 제작, 관광 안내소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서 속초시를 알리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의 패턴이 단체 관광에서 개별 여행으로 바뀌는 등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주목하여 유치 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광 홍보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 고속버스 외부 광고, 포털 사이트 온라인 광고, 신문 잡지 광고 등 다중 이용 매체를 통한 광고와 서울 중구 청계광장 남대문 시장 등 계절별로 사회 현장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내 나라 여행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홍보 부스를 8회 운영하였습니다. 자체 팸투어 및 강원도 초청 팸투어를 18회 실시하고 지도 및 가이드북 등 다양한 관광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도 지하철 스크린도어 조명 광고와 수도권 터미널 조명 광고 등 9개소에서 진행하였고 현장 홍보 활동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내 나라 여행 박람회, 평창 동계올림픽, 강원도 홍보관 운영 등 관광 박람회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자체 강원도 서포터즈를 초청한 팸투어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MBC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촬영 그리고 베트남 주요 여행사 및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지원하고 또 지도 및 가이드북 등 관광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수도권 스크린 도어와 네이버, 금강고서 20대를 활용한 매체 광고를 추진하였고 내 나라 여행 박람회 등에 참석하고 팸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 상반기는 현장 홍보 활동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9월에는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하고 10월 중에 한국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 포털 내 속초 관광 브랜드 검색 광고와 동영상 플랫폼 광고 등 SNS를 활용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 홍보는 물론 획기적으로 개선된 교통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을 공략하는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속초시 연 방문객 수 및 집계 근거입니다. 관광객 집계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월 단위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은 52개소로 호텔, 콘도, 기타 30개소입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통계 수치 산정을 위해서 동해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7번 국도 등을 활용하여 교통량 조사 분석 자료와 함께 현재 비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집계도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관광객 현황은 2015년도에 1,367만 명에서 2016년도에 1,400만 명, 2017년은 1,700만 명이며 현재 871만 명으로 다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은 2015년 58만 명, 2016년 76만 명, 2017년은 41만 명이며 7월 말 현재 20만 명으로 2017년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속초 관광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속초 해변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는 84년 7월 6일 최초 지정되었고 85년 5월 24일 조성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1986년 5월부터 2025년까지이며 조성 계획 면적은 256필지에 27만 8,607평방미터로 약 6만 9,1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개인 사유지는 174필지에 15만 4천 평방미터로 전체 지정 면적의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지구는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 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 등 6개 시설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관광지 조성 계획의 변경은 금년 3월 16일 롯데 리조트의 완공에 따라 지정 면적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부터 17년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83필지 28,651평방미터로 약 59억여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올해 확보된 8억 7천만 원으로 우선 보상이 가능한 도유지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보상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 보상 협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3월 제안 공모를 통해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었고 2016년 6월 10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21개월간 용역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금액은 2억 6,400만 원이고 선급금은 1억 3,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한 용역 내용이 너무 부실하였고 속초시의 미래상과 동떨어져 수차례에 걸쳐 보완 요청을 하였고 관광학 박사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속초시가 추천하는 등 용역 수행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연구원의 인력 부재로 실질적인 사업 계획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고 전반적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던 중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점진적 금강산 관광재개와 금강산 비무장지대 또 설악산을 연계하는 국제관광도시개발 등 새 정부의 관광문화 정책을 담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용역에 대통령 공약사항과 새 정부 관광정책을 추가할 것을 전제로 용역 기간을 연장해 주었지만 미래 전략에 대한 제시가 미흡하였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제안을 제시하는 등 용역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결국 2018년 3월 29일 본 용역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5월에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계약 보증금과 선금 이자 등을 회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내용이 광범위하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 용역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광개발 대표사업 콘텐츠 개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자연박물관 조성 및 운영 상황은 박물관은 주식회사 HMP에서 2010년 8월 12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속초시와의 운영 협약서에 근거해서 5년간 속초해수욕장의 구연구 상가 2, 3층에 무상으로 입주해 있으며 전시물은 13,703점이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2015년 8월 11일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 명도를 요청하였고 HMP에서 이를 거부함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HMP에서는 같은 해 12월 31일 행정 대집행 개고 처분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3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음으로써 속초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속초시에서는 개고 처분 취소 소송 중 대법원 판례에 피고 패소 사례가 있어서 별도의 명도 소송이 필요하다는 고문 변호사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HMP를 상대로 2016년 9월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명도를 인용받고 어제 날짜로 강릉지원에서도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107쪽을) 좀 보시면 테마관광시설 유치 추진 상황입니다. 본 사항은 자연박물관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진 퇴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구 연구상가 2, 3층에 테마관광시설 제한 및 운영 가능자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지침을 준용하여 테마관광시설 유치 공모를 하였습니다. 총 4개 업체가 응모를 하였고 평가 결과 1순위 협상 대상자로 한국 만화영상 캐릭터 전시관이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입주해야 할 대상 건물인 속초해변 자연박물관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2016년 1월 14일 협상 중지를 통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관련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대집행 개거 처분 집행정지 취소 소송입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주식회사 HMP가 속초시 소유의 구 연구상가 2, 3층에 있는 자연박물관에 대한 행정대집행 개고 처분에 대해서 속초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 31일 행정대집행 개고 처분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고 금년 3월 16일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정되므로 속초시가 승소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명도 소송건으로 행정대집행은 속초시 소유의 건물의 내외부에 불법으로 부착된 부착물에 대한 것만 가능하고 건물 내부에 있는 전시물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다가 고가의 전시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전액 배상을 해야 하므로 명도 소송을 완료한 후에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명도 소송은 2심까지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동해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 추진 상황입니다. 속초시는 접근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도시 환경이 급변하면서 관광 수요의 증대는 질적 다양화와 함께 워라밸, 소확행, 매력적인 상품이 소비로 연결되는 소비 트렌드와 가치형 소비의 확대, 욜로와 혼행족이 늘어나는 등 관광 소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지역에 오래 머무르게 할 것인지가 관광 정책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되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며 3년간 관광시설 정비, 콘텐츠 확충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모델 사업으로 관광 두레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관광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 투어 패스, 스탬프 투어 사업 등 SNS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브랜드 웹툰 PPL 광고, 웹드라마 제작 등 맞춤형 관광 홍보를 통해 타깃을 서남해안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주말이면 속초시 전역에서 소규모의 축제와 버스킹 공연 등을 열어서 관광객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테마관광시설 유치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해 동서 고속도로의 개통과 남북 화해 분위기 등 개발 호재로 해수욕장 관광지 및 설악동 지역에 대한 사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이고 주민의 의견과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업으로서 관광지별 조성계획에 부합하는 민간 투자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천 휴양마을 조성 기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온천 휴양마을은 설악동 BC지구 일원에 국도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2년 착공하여 2017년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온천 두개공을 시추하고 공급관로 4km를 매설하고 부지 2필지를 매입한 사업이었습니다.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는 2017년 4월 5일 공포되었고 시행규칙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유령계를 설치하고 17개 업소와 공동급수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9개 업소에 온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월 토출량은 2,000톤 상당이며 사용량이 적어 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아직 온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 독려와 온천 개발 계획 수립 및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 음식업 등 휴 폐업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21개 업소 중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31%인 69개 업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악 여행자센터 설치 운영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활성화 방안입니다. 설악 여행자센터에는 2014년 12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 6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20개 업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도비 12 합쳐서 7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센터 리모델링, 홈페이지 및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숙박 예약 시스템 구축 등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모바일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증가로 여행자 센터의 방문객은 매우 저조하며 상주 관리 인력이 없어서 예약 시스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던 중 올해 2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주간 각종 행사에 적극 숙박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각종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숙박 연계 시스템 등을 통해서 설악 여행자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쪽입니다. 설악산 신규 탐방로 개설 추진 상황 및 향후 관리 계획입니다. 개조합에서 달마봉, 모구제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2012년부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신흥사 측과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마는 성사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탐방로 개설 문제는 설악동 회생을 위한 주요한 사안이므로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신흥사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 집행 내용 및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본 보상 제도는 일반 숙박업체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25인 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30인 이상 수학여행 학교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6년도에는 2,800만 원, 2017년도에는 2,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 8월 말 현재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년도에 비해 지원액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단체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수학여행이 학급 단위 소그룹으로 진행되면서 당일치기 여행이 주류를 잇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지원 인원의 하향 조정과 지원금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 요청하신 건입니다. 속초해변 꽃밭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꽃밭이 조성된 구간은 14필지로 15,000평방미터이며 이 중 7필지 8,534평방미터 약 56%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속초해변 관광자원개발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꽃밭을 조성하고 야자매트를 깔고 경관 조명줄을 설치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꽃이 개화되지 않아서 사업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의회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부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길 의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름 내내 많이 바쁘셨을 텐데 쉬지도 못하시고 아주 고맙다는 말씀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첫 행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당선되고 이제 2달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행감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 또 집행 과정이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업무 파악도 이 자료를 또 소상히 보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대안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페이지 순서 24쪽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바다 연기로가 이제 속초시에서 완전 보수가 되면 이제 넘겨받으실 계획이시죠? 지금 롯데리조트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속초시에서 받게 되면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롯데리조트에서 관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그들의 책임이 있는데, 속초시에서 우리가 이제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뭐 이거 다 속초시 책임으로 자꾸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 세금 투입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개인 회사가 임의로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용자들에 대한 불만이 또 커질 것을 염려하고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받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롯데에서도 보험을 들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보험을 지금 가입해서 이 구역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폐쇄된 지금 한 분만 찍혔는데, 제가 현장에 이제 있었습니다. 관광차가 무더기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주취자들도 많이 들어가시고요. 분명히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폐쇄가 되어 있고 안내 표지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길로 갑니다. 정말 가고자 하면 사다리를 놓고 건너서도 갈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었는데, 본연이 가서 이게 폐쇄가 됐는데 관객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신분을 밝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에게 점잖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폐쇄 문구와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닫힌 곳에 와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게 못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 속초시에서
정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안전장치를 이 둘레길 전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경고 표지판만큼이라도 명확하게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한 걸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24시간 여기 상주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공무원 탓이고 예방이 우선인데 예방책 지금 롯데에서 이거 붙여놨는데 사람들 지금 한 분 나오시는데 쭉 그냥 걸어 들어가시더라고요, 안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난주에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처진 울타리 펜스를 넘는 많은 분들을 좀 일부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출입하는 첫 관문 부근에서 그게 이제 그 뛰어넘을 수 있고 거기를 붙잡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의 그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 길을 정비하는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펜스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뛰어넘어가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을 저희가 투명한 것이든지 다른 이렇게 디자인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내구성 파도 때문에 지금 한 50m 데크가 파손이 됐죠. 네. 이제 본인도 가봤는데 이게 데크가 아주 튼튼한가요? 이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가 관리 감독하면서 지었으면 좀 더 믿음이 갈 텐데 업체에서 이게 지금 내구성 파도 한 번 맞았다고 이렇게 부서지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저희는 어쩌면 이 솔릭 태풍의 영향으로 이런 하자가 드러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기부채납에 대해서 절차는 밟고 있지만 완전히 된 다음에 이제 하겠다는 이유가 저희가 그 드러난 그 골재 그 상태들을 봤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그냥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도 좀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롯데 측에 저희가 강력하게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서 지금 사업주 했던 시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한 공사 기간은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다 향기로가 개방이 되었는데 일부 폐쇄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소관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이 기회를 통해서 어쩌면 더 튼튼하게 이렇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과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부채납 이게 쓰기 전에 네.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잠깐 봐주십시오. 이 바다향기로와 연관해서 관계 부서가 아니더라 잠깐 말씀드리면요. 확대를 잠깐 시켜볼게요. 지금 7번 국도상에 있는 겁니다. 외형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간판이 숙박시설, 숙박협회에서 만든 거였어요. 여기 이제 뭐 숙박지들 이름이 다 들어가고. 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민원인께서는 이걸 이제 철거를 해라. 그러면 그 어촌계와 이 숙박협회 이걸 만든 쪽에서는 그러면 이걸 개인 업체 홍보용으로 사용을 안 해도 좋으니까 이 틀이 아무래도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 이 틀인데 이걸 바다향기로가 지금 속초에 지금 그 우리 관광상품으로 아주 잘 돼 있으니까 네. 이걸 바다향기로 안내 표지판으로 그냥 만들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관계 부서에 한번 질의를 하니까요. 이게 불법권 충분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불법권 충분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해서 이 공익적인 우리 전체 속초시에 관련된 관광 홍보 관련된 그 우리 광고판으로 만들려면 어떤 좀 탄력적으로 그 고민할 부분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냥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관광 가장으로서 제 소견을 네, 그 소견을 여쭙는 겁니다. 네, 저는 저희 바다 향기로라든지 저희 관광 홍보판들이 안내판들이 조금은 좀 세련됐고 좀 이렇게 누가 봤을 때라도 좀 속초의 멋스러움이 묻어나게 이렇게 디자인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던 저 간판은 좀 오래됐고 네. 또 낡았으며 그다음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변과 조화를 조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네. 의원님. 그래서 저는 제가 관광과장이라면 저거를 활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개인 의견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 각 이제 과장님들에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적 그 32쪽에 잠깐 볼게요. 32쪽이요.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기다리시니까 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26쪽이네요. 죄송합니다. 26쪽이요. 지금 이번에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이 우리 실종자를 찾아서 네, 개장 전에 실종된 그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다행이고요.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수색 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이 오픈 전에 관련해서 이런 지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계속 상주해서 막는다고 이게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폐쇄를 완전 폐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관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철수하시고 나면 지금 관할이 또 바뀌는데 해수욕 시즌 좀 한 달 전에부터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공유 수면 점령 허가를 네네. 받은 시점부터 저희가 시점부터 관리를 하고 관리를 있는데 하시죠? 대부분 이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개장 기간 정도이기 네. 때문에 이게 어떤 이런 그 실종자가 이렇게 발생되고 그러면 또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이 관리 부서에 대해서도 참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유족들 제가 현장에서도 보니까 일단 이 안전관리 요원과 관련된 레스큐 이제 그 라이센스 발급을 네,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발급 관련해서 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교육 라이센스가 아주 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관 단체 것인가요? 여러 개의 그 협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 중에 그래도 어디 라이센스라고 하면 정말 안전요원으로서 정말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교육을 받은 라이센스 예, 확인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돼서는 지금 전 시장님 관련돼서 이 업체가 고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발된 상황에까지는 저도 그 구전으로 좀 들었는데 네, 지금 그래서 관계공무원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쭙는 거예요. 그건 상황 잘 파악은 안 되시고요. 파악은 안 되시죠? 그러면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선화지 그 사유지 보안 내역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게 허가 요건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니까 네. 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 선화지 부분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이게 특정인을 안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궤도 설치법이나 이런 것에 보면 선화지 부분에 대해서 네. 개인이 본인의 땅이거나 사용 승낙을 받아야지 가능한 네네. 겁니다. 그런 네. 요건이 충족되지가 않은 거죠. 네, 안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48쪽 좀 봐주십시오. 48쪽이요. 연대가 이제 각 관광 축제 개념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 우리 속초만의 축제 없을까요? 속초 가면 이 축제 보러 우리는 지금 서학문화제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과장께서는 많은 축제를 다녀보셔서 또 전문가 입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인근 지역 고성군이나 양양 지역만 가봐도 뭔가 좀 이렇게 축제와 관련돼서도 이번에 뭐 서핑 관련돼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게 이제 정량화될 것 같은데요.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축제를 오랫동안 이제 축제 관련돼서 지금 근무를 해왔고 또 현장에서 많이 지켜봤던 부분 중에서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깝고 조금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속초하면 이 축제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좀 없다는 겁니다. 뭐 양양하면 소미축제고 화천하면 사천어 축제, 인제하면 빙어 축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설악문화제가 50여 년 이상은 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속초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속초하면 어떤 축제를 해야 될 것인가는 한 10여 년 이상부터 계속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속초하면 뭐 설악산이 떠오르고 바다가 떠오르지만 또 그 자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의원님이 딱 떠오르는 축제를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 또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전문가들께서 없습니다. 고민을 하실 거죠. 네, 고민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여쭤본 네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연 의원님들 고민을 해서 하여튼 대안 제시를 할 수 있게끔 많이 하여튼 서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여쭤본 알겠습니다. 거고요. 대포항 이거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설악동 우리 이 관광 축제와 관련돼서 이 속초라고 하면 설악산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설악산도 그렇지만 이제는 또 바다를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산, 바다, 예. 호수 예. 이제 얘기인데 정작 그 설악산 그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좋은 곳 아래 바로 밑에 사시는 집단 시설 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 현실을 잠깐만 보여드리고 지나가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공무원 옛날 공무원 아파트죠. 네, 제가 남북체육교류회 관련하면서 이 대북과 관련된 이런 활동을 좀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물이 여기 뭐 재개발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관계 부서에 제가 질의할 내용인데 그 지역에 주민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안에 있는 이 놀이시설입니다. 이 몇 년도의 이 디자인인가 이게? 이 현실입니다.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현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네, 자,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된 부분 정말 잘 됐습니다. 좋은데 자 저희가 이제 관광 여름 해수욕 시즌이 끝나면 이 사무실 다 비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수욕 여기가 지금 뭐 소송 중이고 이 건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 청소년들과 관련된 공간이 됐든 이게 우리 여름 한 시즌만 지금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활용 계획이 따로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지금 여기 계속 여름 시즌 전이라도 이 공간들을 좀 여름 시즌 때는 시에서 이렇게 관장해서 이제 사용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수욕과 관련된 관광객과 관련된 부분이 됐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걸 과장님께서 관계 공무원 분들과 해서 좀 잘 네,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해 주시면 아마 좋은 아이템이 떠오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네, 알겠습니다. 여쭙는 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다 향기로와 이제 연관된 건데요. 예, 제가 여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여기 이게 한 100m는 안 됩니다, 아직. 자, 이 사진을 보시고 네, 자, 이 사진 이게 평일날 찍은 대포항 사진인데요. 자, 바다향기로에 이제 바다향기로 주차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관광차는 많이 들어오는데 네.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200억 이상 투입이 돼서 지금 대포항 정원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2019년 말쯤에 이제 거의 이제 끝날 예정인데요. 지금 파재제 돌제 공사 이제 여기 하고 있고요. 지금 수변부에 설치가 다 됐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치형 이게 생기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외홍치 바다의 향기로에 오시는 분이라든가 대포항 2주차장 이쪽 2주차장하고 제1주차장 이쪽에 오신 관광객들을 외홍치 대포항 이렇게 연계돼서 속초해수욕장 이렇게 우리 그 벨트를 좀 만들어 버리면 네.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해수욕장에 계시는 분들이 걸어서 이동을 해서 아치교역을 넘어서 쭉 그러다 보면 이쪽 그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호안 쪽 이쪽에 이제 아치형 다리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호텔에서 내려오는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전체 친수호환도 이제 구경을 하시면서 관광객들이 일단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이 대포항과 관련해서 국보를 지금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면 우리 속초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 거리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본인은 좀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이주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속초 시민들도 중요하거든요. 속초 시민들께서 오시면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다 보면 외용치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한정된 손님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속초의 속초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공간들이 많으니까 이 공간들 어디에 주차를 하든지 간에 내려서 걸어서 다니면서 그 머물 수 있는 시간대가 좀 길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좀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8월 31일자인가요? 네네. 신문에 난 걸 읽었습니다. 읽고 사실은 요즘 여행이라는 게 그 골목길을 걷는 것을 비롯해서 이렇게 권역과 권역을 연결해주는 이런 여행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다 향기로 구간이 지금 걸어보신 분들은 일부 좀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다 향기로 구간이 생김으로써 사실 요음치 항에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런 이제 그 아치교가 생긴다면 많은 분들이 외홍치항과 대포항 그리고 속초 해수욕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체험거리와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런 다리를 만들 때 뭔가 경관을 좀 고려하고 그다음에 요즘 또 한참 유행하고 있는 뭐 스카이워크라 그러나요? 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저기에 첨가해서 좀 넣고 이런다면 그 또 자연 친화적이고 바다의 조망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이 된다면 저희 관광객이나 시민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향기로가 이제 속초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네. 롯데에서 관리했다 그러면 본의원도 좀 약간 발언에 좀 신중을 좀 기했을 거예요. 개인 뭐 어떤 수익을 내는 창출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공공의 어떤 그런 편익을 위해서 하실 때 지금 대단히 이제 정원도 사업을 하면서 이게 그 요구가 이제 관철이 돼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은 관광지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그 수익 증대 효과를 좀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속초 시민들 이런 대단히 국비 사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속초 시민들이 좀 혜택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지인들이 됐든 가족들이 됐든 정말 이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한 70m, 80m 정도의 아치형 다리가 이제 설치가 된다면 그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이동 거리도 그렇고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들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공모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 네. 공모 사업들이. 그런데 또 의견도 좀 개진도 좀 해주시고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유혜정 의원님.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 하나 뜨겁게 부임하시자마자 또 모두 수고하셨다는 인사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의견보다는 좀 저희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자 속초는 어떤 관광이었으면 좋겠는지 혹시 한마디로 그냥 뭐 개인적인 상황이라도 저는 속초에 오면 일단은 뭐 자연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자연 경관을 보고 또 힐링을 해가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또 맛있는 먹거리가 저희 동네에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시를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속초가 어떤 도시여야 될까 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눠야 될까. 그래서 매번 읽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한번 지금 그냥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의 소감이라도 속초가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림이 먼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천혜의 자원부터 시작해 인공적인 것부터 시작해 먹거리에 정신이 없어서 속초가 도대체 어떤 관광인지를 그림 그리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프라 우측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프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미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도 들어가 살기 이전에 이미지로 상품을 사고 파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속초 관광의 인프라는 어떤 이미지로 시작할 것인가. 먼저 제가 그 홈페이지를 잠깐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이제 관광 홈페이지 지금 속초 거죠.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멋진 것 같아요. 처음 그냥 시작 자체가 뭔가 여기 뭐가 있겠는데 그리고 하늘이 딱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들어가서 보면 거기와 연결되는 보통은 요즘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 물론 블로그도 보고 그러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 그런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참조들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이 별로 변하지 않은 거죠. 네. 너무 오래전의 것들이고 그리고 하나의 이제 의문은 이 속초 우리 8경을 우리가 지정했다 하더라도 네. 이 속초 8경이 정말로 속초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이고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속초에 오는 분들께 한번 속초를 왜 오는지 보면 요즘은 먹거리 때문에 오는 것들 굉장히 많이 같아요. 줄 서서 빵 사러도 오시고 그쵸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뭐 이 시간에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일단 뭐라 그러죠 그래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 부분에 춘천 하나만 들어가 봐도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네. 춘천이 저희와 다른 그러니까 서울 가까이 있는 관광인데 투어버스나 이런 상황들도 보니까 상당한 실적들이 비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보면 뭐가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 들어가는 순간 좀 가보고자 하는 느낌들 들죠. 자, 군단위 한번 가볼까요? 영월군만 해도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저희가 좀 뒤지지 않도록 뭔가 그런 인프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의 코스라는 부분도 관광객의 요구에 적응하고 있는가. 속초 8경 매번 이야기하실 건가.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축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있는가. 네. 그렇죠. 어떤 축제가 이제는 사람들을 가고 싶게 하고 예전에는 사실은 관광버스를 엄청나게 많이 타던 시절이 있었더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개별화된 그런 배낭 여행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 것인가. 예를 들겠습니다. 주말 관광 야시장 지금 먹거리촌 사업 내년도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거죠. 예. 준비하고 있는데 먹거리촌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만 갖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야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꾸어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좀 타 부서들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다 향기로 워낙에 이제 말씀이 많아서 바다 향기로가 잘못하면 굉장히 속초 관광에 목에 차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광가 민원을 18년 된 거 보니까 31건 중에 7건이나 네. 바다 향기로 관련인 거예요. 예. 이게 전부 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아마 안전의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뭐 기부채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관심과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전반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57쪽과 63쪽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치 확대 홍보 마케팅 이 부분 있어서 한번 좀 분석을 좀 보았더니요. 저희 그 속초를 찾아오는 관광들이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예, 중국이 이제 사드 때문에 굉장히 네.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계속 뭐 5년, 6년, 7년 차에서 상당히 많은 동남아, 저희도 찾아가지만 많은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를 위한 먹거리는 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네. 예, 그렇죠. 특히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종교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라 그냥 왜 안 오나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을 유치할 때 그 사람들의 문화에 쉽게 좀 이렇게 수용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시내에는 이분들이 오셨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죠? 대부분 이제 패키지로 많이들 오시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동남아 관광객들. 그렇지만 이제 서구인들 보면 상당히 개인 또 개별 여행들도 많아요. 이제 시내 안내 표지판이나 간판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왔을 때 이 도시에 뭔가 찾아가고 뭐 하는 부분들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정적인가. 음식점 메뉴의 부분은 어떤가. 제가 참고적으로 지난 주말에 어느 음식점을 갔다가 이거 속초시에서 해준 건가 하고 깜짝 놀랐던 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인지. 그러니까 그 음식점의 음식을 그 사람의 언어로 선택할 때 그걸 읽고 이렇게 손을 짚어서 서로 간에 주문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뒤에 이제 한 2페이지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그런 거라도 좀 보급을 해 주신다면 언어 소통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의 부분에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버스에 저희 외국어 안내. 네. 아니면 그 노선도. 그렇죠. 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강력한 네. 주문인 거. 네. 자, 마지막입니다. 단체 관광객에 대한 상황들이 있어서 보니까 이제 단체 관광객을 위한 먼저 예산부터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 예산들의 지원이 이 정도였다면 예산을 줄였어야 됐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불용액 처리가 2017년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받으면서도 불용액들을 할 때 그 지나치게 예산부터 잡고 그 다음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들인데 이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을 보면서 지금 3천이 넘지 않았던 상황에 계속해서 그래도 너무나 많은 불용액들을 지금 남기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수학여행단의 상황이 지나치게 적다. 과장님 아까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30인 이상 100인을 20인 미만으로 좀 줄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속초시립박물관의 자료와 제가 연계를 좀 시켜봤습니다. 속초 시립박물관은 수학여행단이 이렇게 많아요. 네.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죠? 당일치기 관광객이 늘었어요. 다 당일치기일까요, 과연? 수학여행단이 당일로 속초를 왔다 가는 사례는 없죠. 콘도를 이용하게 되니까. 네. 예. 그리고 콘도가 속초시 콘도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그 고성 쪽에 바로 연결해가지고도 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속초시를 주소로 한
저희는 통계를 낼 때는 속초시 거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되게 그 인근에 있는 콘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초시 속초.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예. 속초에 수학여행 오는 사람들이 그냥 잠자리가 그럴 상황들인 건데 지금 그래서 관광가가 너무 많이 이제 수학여행단을 정말 유치하고 싶다 그리고 수학여행 제일이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것을 이제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 또 하나는 마케팅 잘 안 하고 있다. 수학여행단 그냥 오고 싶은 사람만 왔을 때 그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들만 지원을 했지 정말 수학여행단들을 유치하고 싶다면 하다못해 강원도 뭐 도교육청 내지는 시군교육청 아니면 찾아다니시면서 저희가 개발한 학생들 대상으로의 어떤 스토리를 만든 것들을 가지고 좀 홍보하십시오. 네. 전 그런 부분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져야지만 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 이제 김명기 의원님께서도 그 설악동 화채마을에 그쪽 주거지와 이제 놀이터 를 좀 보여주셨죠. 저희가 주민 간담회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 마을 단위가 굉장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관광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통영을 가면 뭐 동피랑 마을 다녀왔느냐, 뭐 부산을 가면 감천마을 다녀왔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있듯이 속초는 물론 이제 청호동 실향민 마을 뭐 이런 상황들인데. 화채 마을 한번 그 건축 디자인과가 지금 마을 재생 사업 이제 내년도에 인력까지 좀 충원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깊이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만이 아니라 화채 마을은 게다가 아주 가까이 캠핑촌까지 있기 때문에 설악동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산에만 어렵게 갔다가 그냥 내려와서 시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설악동에 좀 머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캠핑 온 사람들이 지역 가까운 그 마을들을 좀 산책하거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여행과 함께 화채마을이 좀 재생될 수 있도록 네. 예, 좀 깊은 관심을 네. 부탁을 저희도 지금 화채마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그 산책로에 대해서 건의한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그 다음 날 거기 계신 분들을 만나서 현장을 또 확인해보고 2019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그 지금 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멋진 그 마을 관광 할 수 있는 원래 그 정주민들이 그렇게 예, 오랫동안 살고 있는 마을이라면 오히려 이제 그런 마을들은 참 좋은 조건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해정 의원님이 뭐 중복되게 다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생각에 홈페이지는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뚜벅이 관광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제 주요 관광지에 와이파이브 존이나 이제 버스 노선 환승 제도나 모바일 관광 안내나 이런 걸 이제 우리 가장님께서 섬세하고 잘하시니까 좀 준비를 좀 잘 해줘야지 않겠는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2019년도는 야시장을 뭐 개설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그 야시장을 관광 상품으로 좀 만들어 볼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1단계로는 일단 지금 그 먹거리촌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의견을 주신 게 또 거기 말고 엑스포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당초 계획이 이제 먹거리촌 활성화하고도 좀 연결해서 지금 그쪽에 계시는 상인분들을 지금 한 4차례 정도 만나서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된다면 지금 수협 그 뒷거리가 옛날에는 먹거리로 좀 한창 유행했었어요. 그렇죠. 거기가 번창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죽은 거리가 됐는데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육구시장 쪽까지 그렇게 이제 먹거리를 재생을 한다면 시내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는 좀 그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떻게 하나 해서 네. 제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하고 34쪽 보면은 케이블카 있죠. 네. 그게 이제 그 소송 관계까지 가고 있는데 그 사업자가 이제 선량한 이제 사업자라고 간주하고 꼭 굳이 저 대포 마을 대포에서 애용치 거기를 안 건드리도 저쪽 동명동 등대에서 장사동 넘어가는 쪽 그쪽도 굉장히 해안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케이블카 요 부분은 이제 민자 사업자가 이제 추진하고자 이제 2012년부터 이제 16년까지 계속 했던 것으로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신청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업체가 소송을 했지만 이제 기각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장소를 제안해 주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그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자가 온다면 또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사업에 맞는 민간 투자업자를 유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개발을 계획적으로 장기간으로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저 고생 많으십니다. 강정우 의원입니다. 네. 저는 우리 과장님을 잘 알아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보다 더 빨리 대처하실 분이고 또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이 역량을 봤을 때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걸 그 이상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또 대변하고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또 그 집행부에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 주시죠. 예. 화면 좀 잠깐. 일단 저는 먼저 속초실장 얘기만 먼저 한 네. 다음에 네. 의원님들 추가 질의한 다음에 또 관광 활성화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에 있는 대한민국 여행사전 속초실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설명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종훈 의장님께서도 이제 그 업무보고 때 속초실장 말씀하시면서 시내에 근접해 있는 몇 안 되는 해수욕장이고 네. 또 그 다음에 수질도 좋고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 관광객들이 충분히 더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개장된 임시 개통된 청호동 그 해안도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쪽하고 또 관광상품을 잘 연결하면은 꼭 여름 성수기 때만은 아니고 1년 내내도 좋은 여행 상품이 될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조금 키워드릴게요, 사실은. 보입니다. 예. 백사장에는 산책하기 좋은 목재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 해변 앞에는 조도라는 섬이 떠 있어 풍광을 멋지게 만들어준다. 이제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변 데크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이 화면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속초시장 안에 네. 그 해변 데크 아시죠? 네, 압니다. 화면 쭉쭉 넘겨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여기 중간에는 지금 데크가 없어요. 네. 이 구간을 제가 걸어가 봤더니 한 100m 정도 네.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에 지금 데크가 없습니다. 네. 그 향후 계획 있으신가요? 요 구간에 대해서는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이해 추경에 8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죠? 네, 어제 설계 의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데크 부분도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가보니까 이제 모래가 다 있고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예. 밑에까지 다 못 보겠던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도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목재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들어가는 정문 앞에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바다 행기로를 연결하면서 일부 구간에 그 나무 데크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화강석입니까? 예, 화강석 같은 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공사비가 부족해서 거기까지밖에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천만 원 저희 세워 주셨고 또 명품길 때문에 이제 도에서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 동일하게 그 정문까지 연결해서 올해 안에 마칠 계획으로 어제 그 설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문 쪽 볼게요. 네, 이제 남문 화장실 근처입니다, 여기가. 남문요. 예. 네, 네, 네.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이제 대나무가 쫙 있는 거 네. 보니까 이것도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뒤에 야영장 때문에 저 대나무로 가림막 네. 형식으로 됐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하고 사적인 있거든요.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추기 위해서. 네. 저도 이제 그까지는 알겠는데 네.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떤 면역이죠? 제2국민여가 캠핑장 이렇게 이제 여기를 대나무까지 가려가면서 거기에 야영객들이 많아갖고 이제 이쪽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그냥 해변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까? 저는 저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정리라 그러나요? 그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일정 부분 시야를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네, 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캠핑장 제2국민여가 캠핑장 부분입니다. 지금 속초시장에 뭐 축구장이 미니 축구장이 있고 배구장이 있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거는 해변 안에 보면 그 정문 들어가면서 우측 화장실 전에 보면 네. 그 배구장 같은 게 있고요. 족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 그 모래 위에서 찰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이게 그 지금 무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앞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여기는 이렇게 이제 그 해수욕장 이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캠핑용 평상들 같은데 이거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에다가 좀 먼 데서 본 화면이고 요거는 이제 가까이서 찍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놔둬야 되나요? 저게 지금 한 40여 개가 있습니다. 저 그 평상시 저게 이제 바로 있었는데 저렇게 눕혀놓은 것은 태풍 쏠리기 오면서 그 공간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혹시 날아가지 않을까 염려돼서 지금 저거는 이제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 되어 있는 저 데크를 그 지금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이 그 바로 그 소각장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수요자를 지금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지 못하게 될 때에는 저거를 이제 그 치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앤다는 말씀인가요? 저게 지금 10여 년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저게 이제 그 일반 저희가 뭐 나무 불로 뗄 수 있는 이런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각장에서도 받지 못하는 이런 그런 폐기물이 됐어요. 없애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저 공간을 캠핑장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만 지금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과장님 이제 그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여기를 좀 면적도 꽤 넓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방안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초시장을 가장 오랫동안 봐왔고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네, 그분들이 의견을 주신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네. 있고 뭐 그분들이 이제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고 저희들 또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 공간을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수욕장 폐장과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아까 추가 자료 요구는 제가 했던 거고요. 네네. 이 꽃밭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네. 감사 보고하실 때 네.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중복 질문 안 할게요. 아, 그러니까 네네. 좋은 방안 찾아주시고 네. 예, 일을 하시려다가 또 이렇게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꽃이 안 피는 거니까 향후 대책을 좀 잘 고민해 보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봉사실 이쪽 부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아까 김명길 의원님도 이 부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 지금 전체적인 그 건물 이제 이 전경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지금 2층은 이제 아까 소송 관련된 예. 얘기도 이제 하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과거 여기 이제 막 그 횟집들도 있고 이랬던 공간이죠 1층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쾌적한 해수욕장을 또 전국적으로 이제 표방을 하고 또 임대 기간도 끝났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임대 기간 종료 후에 그 장사하시던 분들이 나가시고 여기는 지금 이제 행정봉사실이라든지 또 이쪽은 해양경찰 이쪽에서 쓰고 있는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수욕장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이렇게 봐도 네. 이 부분을 꼭 이런 행정봉사실이나 이런 거로만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2층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이제 우선 계약을 했고 2층 계약까지는 안 하고 선정된 네, 선정됐고. 단계입니다. 예. 1층은 계속 그렇게 행정봉사실이나 그 시설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잠깐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여기 조금 들어갈게요. 속초 속장이 이제 전체 민원인지 일부 민원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라든지 뭐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위쪽에 마트까지 걸어가야 되고 이쪽 부근에 뭐 그런 거 구입할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 지금 가장 좋은 위치에 대안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관광 편의시설이 하나 좀 있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대안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여기 행정봉사시설이 지금 다른 것도 들어와 있지만은 이 공간이 있는데 저거를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저 리모델링 했을 때는 또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행정봉사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은 지 굉장히 오래돼서 그 사용하기에 저희 공무원,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경찰이나 소방, 그다음에 해경 등에서 오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무실이 필요했지만 저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수용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간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45일 이상 준비하는 기간까지 치면 거의 60일 이상을 야외에 나가서 뜨거운 이제 바닷바람을 쐬면서 일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실시했을 때는 백사장 공간 안에 저렇게 낡은 것들을 좀 다 없애고 정말 해수욕장 안에서 이제 그 모래사장의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당초 철거를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철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는 저거를 창고 겸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쉼터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물건들을 놔두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셨던 그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김명길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게 여름철만 사용하고 평상시에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이제 그 뭐 임시적이라도 어떤 공간으로 썼으면 하는 말씀은 제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제 생각으로는 지금 주변에 그 관광지가 생기거나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 개인들 차원에서라도 상권은 형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그 바다 향기로 구간이 외용치 한쪽에서 이제 외용치 해수욕장 쪽에 조성되면서 그 구간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건물들이 들어서기를 시작했고 일부 이제 그 주택들이 이제 가게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것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구태여 그 공공시설 안에까지 우리가 임대를 주면서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그런 의구심이나 그러나 아니면 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리모델링을 해서 어쨌든 종사하는 관련자들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또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영업을 뭐 어디 이렇게 하는 얘기는 들은 적이 근데 없는데 아까 매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네, 말씀드렸지 제가 물 하나 살 데 없다고 그런 그러시는 여론이 부분을 있는데 듣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그런 해석을 말씀 드린 적이 했습니다. 없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 게 네, 우리 저 관광가 직원들과 또 아르바이트생들의 불편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서 불편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네. 과장님. 네. 그런 말씀 아니었고 만약에 여기를 행정공사실이나 해양경찰 사무실을 안 쓰게 된다 그러면 더 다른 곳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곳에 또 리모델링과 또 좋은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거는 뭐 지금 또 뭐 지금 행정사무검사 기간 이 시간에 지금 뭔가 이 답이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시설에 이제 이 사무실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뭔가의 시설이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여론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향후 우리 속초시업장 활성화 방안에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향후 네, 장기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예,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서로 네, 네. 고민해야죠. 네, 예, 그럼 일단 저 속초시업장 관련된 질문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바깥 깜깜할 것 같습니다. 양현 씨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할게요. 뭐 많은 의원님들이 네. 예, 각자 분야에 따라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 분야인 환경 쪽에 조금 접목을 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요. 우리 이 관광지에 손님이 오게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29페이지 위에 박스처럼 이런 미리 이용 시설이나 관리 시설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그죠? 네. 여기에 보면 토질 조사비하고 수질 조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모래하고 바닷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정 적정 수준이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 거죠? 네네. 토질이라는 건 모래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질은 뭐 항목대로 바닷물하고 이제 그런 다 부분들. 하죠? 예, 샤워장 뭐 이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의문이 예. 장사항, 속초항, 등대 수영장 그다음에 외용치 이렇게 구별을 주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해수욕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곳은 다 합니다. 장사항은 아예 장사항은 속초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빠지나요? 거기? 저희 지금 마을 해수욕장으로는 지금 등대 해수욕장하고 외용치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두 개에서 구분합니다. 거기 애들이 또 많아서 거기 네. 따로 또 예산이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수질 검사할 때 한 군데 더 네, 스탠다드로 해서 네. 그 수질을 같이 해서 비교도 한번 해보고 네, 어느 쪽이 알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BOD든 COD든 CM이든 TL이든 TP든 간에 어느 쪽이 외부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바닷가다라는 것도 나올 수가 역추적이 되거든요. 그게 네. 꼭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장 관심사항이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하고 뭐 얘기를 쭉 할 거지만 저 지도에 보면은요, 이게 해안선이 제일 지금 걱정거리가 속초 해수욕장에 사람이 와야지 뭘 이 관광지가 되든지 뭐가 되잖아요, 네. 그죠? 과장님이 느끼셨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교도에 계셨겠지만 느끼셨을 때 우리 해안 도로의 모래의 폭이 예전보다 변화된 걸 좀 느끼시겠던가요? 예.
지금 그 연안 정비 공사의 영향 헤드랜드라 그러나요? 그게 이제 되면서 그쪽 북측 부분에는 지금 저희가 2016년하고 17년하고 저희가 또 중간에 해수욕장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한번 관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북측 방파제하고 북문 입구 쪽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왜 예. 쪽으로요? 외홍치 쪽 가는 쪽은 지금 그쪽이 늘어나니까 남문 쪽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현상이 네. 네. 깊이는 좀 더 깊이도 많이 좀 낮아졌다고 저도 해수욕을 그렇게 예, 판단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200m도 못 들어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 잠재가 지금 화면에 띄우는 거 보면 저희가 지금 장사항이거든요. 이 잠재가 이렇게 보여요, 헤드랜드하고. 네. 근데 이거 효과가 있는지는 관광가에서는 파악이 안 되죠. 이거 하여튼 해양수산과하고 저는 그냥- 상의를 해서 네. 속초 해수욕장에 이 잠재가 되든 헤드랜드가 되든 모래 폭이 이기 좀 넓어졌으면 제일 좋겠어요, 제 생각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좀 네. 깨끗하고 네. 좀 그렇게 쓰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희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이건데 하여튼 여러 부서들하고 아니면 뭐 논문이나 이런 거 좀 봐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이 모래톱을 좀 시키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올 여름에 고생하셨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 64페이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64페이지요. 아까는 이제 속초시장 이제 말씀드리냐고 이제 예. 요거 좀 뺐는데 예. 이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이제 좀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감사 보고하실 때도 이 집계가 정확하게 되어야만이 네. 여행 패턴도 판단을 할 수 네, 있고 그렇죠. 향후 우리가 관광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광 정책을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네. 상황에서는 집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죠? 특히 보면은 북양양 IC로 빠지는 차가 속초로 오시는지 양양으로 가시는지 일단 양양 집계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이 집계 방법이 지금 어느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벌써. 네. 부산은 광역자치단체지만 네. 부산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시행을 할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향후 하겠다는 말씀인데 언제쯤 이걸 할지를 아직 저희가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카드사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을 때, 뭐 1억 원 이상의 이제 이런 그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보다 보니까 공공 빅데이터 시스템 해안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를 좀 활용하면 데이터를 산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이제 뭐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을 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 시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의 이제 뭐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먼저 인지해 주시고 또 이제 예산을 좀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도 조만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시스템인 것 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말씀처럼 예. 빨리 진행해 주시면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 그리고 48페이지 48페이지요. 우리 관광가 축제 16년도부터 17년, 18년도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네, 이제 건수는 좀 되는데 이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명색의 속초시 관광가에 또 관광 홍보 축제계도 있는데 네. 어지간한 축제는 우리 관광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그 부분이 제가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홍보 축제계라는 계까지 있는데 정말 속초를 대표할 만한 축제를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민만으로 끝나야 될 부분은 아닌데 내년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부분들 예전에는 이제 엑스포 유원지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축제라는 게 굉장히 시끄럽고 또 요란하고 때로는 주변 그 주택가에 또 민폐를 줘야 될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는데 과연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축제를 만들어 가야 될지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고민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김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니까 저는 이제 그 질문보다는 네. 이제 답변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김명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건데 네. 저는 이제 그 축제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속초에 그래도 관광홍보 축제계가 있으니까 네. 어느 일정 규모 수준의 이상의 축제는 관광홍보 축제계가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로 전에 있었던 속초시 박물관 그 감사 때 네, 제가 이제 실황 및- 뭐라고 네. 말씀드렸냐면은 실황문 축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게 과연 박물관에서 그 행사를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렇게 우리 관광객 사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네. 뭐 바로 답변하시기 힘들면 그 부분도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도 의원님들이 조금 일원화시켜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축제가 지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농산물을 주제를 한다거나 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가 있고 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김명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서도 질의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하고 화채마을뿐 아니고 설악동을 이제 다녀왔는데 참고하시라고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 도면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다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1,700만 명이 그 우리 찾아오는 관광 1번지에 사는 주민들의 현실이 지금 무학동 우리 먹거리촌, 먹거리 단지 지금 침체되고 있고 설악동 상가, 주택 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 상품을 좀 개발을 하실 때 주민 소득과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과장님 우리 양랑호 그 일부 구간에 목교를 설치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목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들을 봤습니다. 네. 2개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산까지 또 일부 수립됐었지만 이제 무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도 좁고 관광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목교뿐만 아니라 관광지 특성에 맞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또 어떻게 개발되어져서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호응을 얻을 것인가도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표 부분은 뭐 보고 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엊그제 그 SNS에 네. 시장님께서 이거 좀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해서 네,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올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고 이제 네. 예, 제안했던 의원으로서 상당히 반가운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인근의 강릉시도 보면은 그 경포호의 한 그 부분에 가시원 이렇게 식재해놓고 네, 다녀왔습니다. 예, 네. 아주 목교를 갖다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도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아름답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영랑호도 일부 그런 돌출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한쪽을 갖다가 해놓으면은
뭐 또 이 시민들의 그 체육 공원으로서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산책로로서도 여러 가지 코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어차피 그 사업을 뭐 하게 되면은 환경영향 평가도 좀 받아봐야 되겠지만 명품 관광 그런 체육 호수공원이 될 거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예,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